가장 어두운 시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입주 물량 터져나가는 시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포의 시기. 네. 공포의 시기. 선진입을 하는 거예요. 즉 선진입. 네. 선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 절대 이야기 안 하는 뭔가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브를 방송하는 그 운영진 중에서, 네, 운영진인가요? 운영진? 네, 아무튼 방송하는 방송인들 중에서 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실까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수은주파님, 네, 오늘 멤버십 가입해줘서, 어젠가요? 네, 가입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며칠 전에 가입했었죠? 네. 자,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다가, 네, 까먹었어요. 이 머리에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멘트를 뱉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간에 제가 깜빡했고, 아, 기억나네요. 네. 자, 선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선. 네. 근데 먼저 선자 제가 좋아해요. 이 선진입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제가 선진입 해야 된다는 이유는요, 부동산 투자는요, 부동산 투자는 기도 매매입니다. 기도 매매. 자,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자 말자 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정확하게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자 말자 오른 경험,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던 이유는요, 그 상승장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요, 부동산은, 자, 원칙이라는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기도매매예요. 네. 자,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아요. 부동산은요, 오르는 시점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자, 산이 깊으면 뭐죠? 여러분, 산이 깊어요. 그럼 뭡니까? 자, 뒤에 문장. 산이 깊으면 그쵸? 골이 깊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자, 근데 제가 먼떨 만떨이 하잖아요. 네. 먼떨 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곳. 먼저 떨어지면요, 사이클이 회복장 사이클 더 빨라요. 네. 자, 죄송합니다. 산이 높은 면인데 산이 깊다. 깊은 산속. 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깊은 산은 높다니까요. 네, 높으니까요. 자, 많이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지면요, 반등이 더 심합니다. 네. 자, 즉 먼떨 만떨 지역은요, 회복장이 좀 더 빨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절대적인 금액. 자, 절대적인 금액대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더 싸지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에 쩐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금이요. 자금. 대한민국의 자금들이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먼떨만떨. 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의 사거나, 뭐 이런 식의 사거나, 이런 식의 사거나, 이런 식의 사거나, 이렇게 선진입을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진입은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지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 네. 이런 시기. 이런 시점. 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선진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은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포적이죠. 왜? 전세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만 여력이 된다. 대출 이빠이 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월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신축 분양권을 사야겠죠. 왜? 회복장 때 신축 분양권이 가장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파트 매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동그라미가 있다. 자, 이 동그라미 있어요. 이 중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하죠. 이게 10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 요렇게 요 정도 파이? 네, 이 정도 볼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파이가 여러분 입주 물량이 이 정도가 입주장 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세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전체 1000세대라고 한다면 요 정도인, 이게 아마 예를 들어서 6분의 1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00세대 6분의 1. 네. 360세대? 250? 180인가? 200인가? 180. 150 하면 900이니까. 180 정도 되겠네요. 네. 180세대가 입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자, 1000세대가 있고, 이 중에서 한 850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기 하면 150세대가 미입주 상태인 거예요. 150세대가 미입주 상태예요. 네. 자, 이 150세대 때문에 원래 기존의 전세가들 있죠. 전세가들이 뭐 4억이다. 네. 4억인데 요 150세대가 미입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세가가요 계속 떨어져요. 4억이 얼마가 될까요? 2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 2억 5천인 상태로 계속 악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신축 아니면 신축? 네. 신축. 시간이 지나서 요게 다 없어진다. 만약에 이게 다 없어졌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뭐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지우기? 흰색?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지울 수가 있을까요? 지워볼까요? 요렇게 싹싹싹싹 네, 지워진다. 네, 지워진다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악성 미분양, 미입주 물량 분양은 다 됐지만 150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억에 2억 5천을 빠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뜁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렇게 1000세대가 있는데 850세대만 입주를 한 거예요. 네, 근데 150세대가 절대로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이 6개월, 8개월, 1년 동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 4억이던 이 지역의 전세가가, 평균 전세가가 2억 5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아파트가 안 나가니까 2억 5천 때리는 거예요. 계속 2억 5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2억 5천인데 간혹적으로 뭐 1억 9천도 나오는 거예요. 왜? 똥줄이 타니까요. 네, 나오는 거예요. 자, 2억 5천, 1억 5천 갔다. 근데 이 150세대가 다 사라졌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2억 5천이? 자, 이게 3억 5천으로 뜁니다. 왜? 희소성이라는 게 생겼다니까요. 희소성. 근데 상식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 3억 5천, 2억 5천이 3억 5천으로 뛰었다. 네. 이러면은 갭이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갭이 1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신축의 갭이 1억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이 신축의 악성 미입주 물량이 150세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4억에서 2억 5천으로 전세가 빠졌다가 이 150세대가 없어지면요, 2억 5천이 3억 5천으로 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갭이 1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 전세가가 1억이 오르니까요. 그럼 뭐다? 여러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요, 신축의 투자금이 1억이 줄었네 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시장에서는요, 제가 공포스럽지만은 신축을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이게 만약에 회복장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신축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신축이 가장 먼저 투자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뭐라고요? 자, 회복장 때든 하락장 때든 신축의 전세가가 이 지역의 시세를 리딩을 한다고요. 네. 언제든지 신축의 전세가가, 매매가가 이 지역의 시세를 리딩을 한다니까요. 근데
신축이 여러분 150까지 미입주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2억 5천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초급매가 나오면서 1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게 입주가 다 끝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분들 여러분 쳐다도 안 봐요. 이런 시기는요 3억 5천으로 바로 뛴다고요. 3억 5천.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주담대 받아가지고요. 네, 주담대 받아가지고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집 비워놓고 네.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억 5천을 세팅하고 본인은 2년 되자마자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회복해 치기 때문에. 입주만 끝나면 튄다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신기한 게 자 1000세대가 있어요. 좀 더 이거 약간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700세대만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세대 남아요? 300세대 남죠? 300세대 남잖아요. 그러면 30%가 미입주인 상태로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여러분 300세대가 300개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300개지 여러분. 경쟁을 하는 거예요. 300개 매물들이 경쟁하는 거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이 300개 매물이 남았을 때 걱정도 안 해요. 300개 남았네? 안 사. 집 전세 안 구할래요? 좀 이따가 구할게요. 부모님과 좀 더 살다가 구할게요. 결혼 늦춥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정말로 황당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은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요. 호가 튀는 게. 실거래가까지 뛰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호가가 튀는 순간이 정말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 300개 사라지잖아요. 네? 한 290개 남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호가 뜁니다. 네, 호가 뛰어요. 그래서 이 신축의 분위기가 주변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저기 300개 남았었는데 지금 290개에 다 소멸됐대. 290개가 소진이 되었대. 10개밖에 안 남았대. 전세가가 1억 9천에서 아까 2억 5천 3억 5천으로 뛰었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락장에 있다가 상승으로 회복으로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네. 그러면 3억 5천 오르잖아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신축의 전세가가 3억 5천 뛰었으니까 우리도 올려서 내자라고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축에 1억 9천 보고 저 왔는데요 라고 했던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게 1억 9천이 3억 5천을 되는 거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요? 인근의 중개사한테. 혹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제가 여기를 보려고 여기로 입주하려고 초등학교 유치원 다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1억 8천 뛰어서 제가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사가 그러면 인근에 2억 8천짜리 매물이 있어요. 거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억 8천짜리가요 불과 여기 신축이 1억 9천 나왔을 때 1억 8천까지 떨어졌던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신축하고 연식 차이가 한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읽기 위해서는요 저처럼 부지런히 가격대를 보고 그 다음에 가격 알람을 받아보고 이 습관화가 되어야 하는데 중개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요. 이 매물 진짜 맞나요?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고요. 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동향을 수시로 살펴보고 시세의 흐름을 완벽하게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죠? 네. 아무튼 그거 제껴놓고 자 하락이 옵니다. 급락이 옵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알람 설정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자 저는 MBTI가 I예요. I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전화하기도 싫어해요. 네. 그러면은 하나 보세요. 입주 물량 정점인지요. 정점인 시기. 네. 입주 물량 정점인 시기.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게 뭐다? 선진입.
다 필요 없습니다. 선진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선진입하고 나는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도매매예요. 여러분, 중개사가 밀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주 물량 제일 터져나가는 시점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선진입이고요. 선진입에서 플러스 2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신축 매수하시고요. 돈이 없으면 기존 아파트 전세 낀 거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네, 그냥 인간의 심리를 충분히 대변해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름길 연구소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부르셨는데, 요분 혹시 엉뚱한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박상희님께서 저도 처음에 동대구나 신암동 쪽을 봤는데 수성구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불패로 불리던 곳인데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이게, 네, 수성구도 사이클 중 하나입니다. 자, 업타운맨님 반갑고요. 성남님께서 수성구가 떨어진 거 보면 이미 바닥에 진입이 다가온 겁니다. 글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바닥에 진입이 다가오다니요. 강남부동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강남부동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닥에 다가온 거예요? 아니에요. 네, 네, 라피타님, 네, 감사하고요. 네. 자, 박상희님께서 범어 4동 중에 정말 살 데가 못 되는 데가 있는데 정하고 근처에 범어 라운빌리브 등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왼손잡이님께서 전세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시점에 사라. 네, 전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시점은 전세가가 오르는 시점이에요. 네, 서서히 회복하는 시점. 네,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시점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난세인문학님, 먼떨먼떨 입주 물량 정점에 경매로 흐르셔서 입찰 반응이 가능할 거야. 굳이 경매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세입자 경매가 잔금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경매 잔금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난세인문학님. 자, 화이팅님께서 저도 수성구 보고 깜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자, 현재 올해 이제 대구에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 바짝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요,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월 6만원에 여러분들 자산 같이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자, 경매는요, 잔금을 한 달 만에 쳐야 돼요. 한 달 만에 쳐야 돼요. 네, 그래서 굳이 내가 경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게 현재 시작이니까요.